자, 이번 시간은 시험 직전 모의고사를 여러분께 풀이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커말 1급 시험의 난이도는 해를 넘어갈수록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험의 난이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상설 시험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게 섭렵하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저의 강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상설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강의가 커말 분야에서 가장 수강생이 많고요. 이분들이 시험을 보신 후에 저에게 계속해서 시험에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 저는 그런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타의 학원이나 책들도 이러한 정보를 모으고 있겠지만요. 저처럼 전국적으로 수강생을 보유한 강의보다 많을 수는 없죠. 저의 강의가 여러분께 최적의 시험 정보를 드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시험 대비에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의 강의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열심히 반복을 해서 확실히 마스터한다는 각오로 학습을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본 강의의 문제들은 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예시 문제들과 그동안의 상설 정보들을 정리해서 만든 특별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원래 각 시험 기관들이 제시하는 예시 문제들은 실전 시험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요. 강의를 제가 제작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상설 시험 정보를 이용한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의 강의는 앞에 본 강의에도 모두 상설 복원 정보들이 중간중간마다 포함이 된 변형된 문제풀이들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제작한 후에도 계속해서 상설 정보가 모여지고 있어서요. 이와 같이 특강과 자료실의 상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분들도 저의 상설 복원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터넷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저의 강의에서 제공하는 최적의 정보를 꼭 섭렵하시고요. 다가오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모의고사 1회 엑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편의점.mdb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A1 셀부터 표시하시오. 자, A에 1부터 나오라고 했으니까 셀 포인트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메뉴바의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폴더에 엑셀 모의고사 1회 편의점.mdb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언급한 거래 구분부터 주문 코드까지의 열을 집어넣으시고요. 조건은 판매 수량이 0보다 크고 판매 수량을 선택하고요. 크다 0. 그 다음에 거래 구분이 카드이거나 현금인 행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거래 구분 필드로 가져갔고 카드이거나 같다를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직접 카드 또는 뭐뭐 이거나는 또는이니까요. 그리고 현금인 데이터가 나오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거래 구분이라는 필드 안에서는 뭐뭐 이거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을 지정했고요. 원래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는 필드와 필드 사이의 조건은 뭐뭐 이고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지금 판매 수량과 거래 구분은 뭐뭐고, 즉 뭐뭐 이고를 말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AND로 잘 처리가 된 것이고 거래 구분 내에서는 뭐뭐 이거나인데 그래서 지금 또는으로 잘 설정을 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첫 번째 기준은 거래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마침. 자, 지금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니까 이 표 형태로 결과를 산출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에서는 이 지문 자체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표 형태로 나타내시오, T자 형태로 나타내시오, 이런 언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 자체가 외부 데이터를 표 형태로 그동안 가져왔고 그렇게 표 형태로 가져오라는 언급을 말한 것 뿐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표 형태로 A의 원셀부터 나오도록 지정을 하고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여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자동 필터가 이렇게 위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위로 변환을 해서 일반적인 자료 형태로 바꾸라는 건데, 그것은 표 도구의 디자인에 이 범위로 변환, 얘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 필터의 화살표가 없어지고 일반 데이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범위로 변환해라 라는 언급이 나온다면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1번은 27행까지 잘 추출이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강사 관리, 고급 필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기술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조건을 B의 29에서부터 기술하라고 돼 있으니까 셀 포인트를 B의 29셀에 갖다 놓고요. B의 2부터 J의 26 영역에서 고급 필터에서 분류가 성인 또는 어린이이면서 접수월이 5월 또는 9월인 자료를 이름, 분류, 강사명, 강의 요일, 정원, 열만 표시하시오. and, o와 먼스 함수를 이용해라. 자, 일단 이 문제를 보편적인 풀이에서 일단 접근을 먼저 한번 해본다면요. 분류가 성인이거나 어린이이면서 이 분류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류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성인이거나 어린이, 뭐뭐이거나 일단은 이렇게 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접수월이 5월 또는 9월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5월이면서 성인 어린이도 되어야 되고 9월이면서 성인 어린이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식을 만들어 보면요. 접수월, 위에 보면 접수일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월만 추출을 해서 비교해 줘야 되겠는데요. 바로 밑에다가 식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만 추출하게 도와주는 함수는 month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는 month, month, 가로 열고 접수일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항상 이렇게 논리식으로 식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셀이 기준이 됩니다. 요 값이 5월이거나 5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이러면 true나 false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게 5월이거나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값으로 식을 만들면은 true나 false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어떤 때가 일반 값이고 어떤 때가 논리값이란 걸 알 수가 있나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논리값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식을 만들면 논리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어린이일 때도 5월인 경우가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요거 채우기 드래그로 하시면은 잘못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첫 번째는 이 첫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처리가 되었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 셀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예 3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던지 아니면 식을 다시 한번 쓰던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성인이면서 5월, 어린이이면서 5월인 것은 조건을 잘 주게 되었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밑에다가 9월인 경우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이 식을 그냥 잘 복사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요 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채우기 드래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9월이거나 또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고 요게 9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잘 처리가 된 겁니다. 원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true나 false의 형태로 조건문 형태로 식이 만들어질 때는 필드명이 일치하면 안 되죠. 그래 이럴 때는 그냥 조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보편적인 흐름인데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료를 잘 보시면요. 조건이 B의 29부터 B의 30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다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 있는 물론 이쪽 부분은 논리식으로 만들었지만 이 모든 식을 하나의 논리식으로 and, or를 이용해서 묶어갖고
이 안에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B의 이 식구는 어차피 이건 논리식이니까요. 조건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이름은 뭐 꼭 저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의 식을 그대로 이제 논리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논리식이라는 것은 항상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는 한 다음에요. 분류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하는 겁니다. 요 값이 는 성인이거나, 성인은 문자열이니까 성인. 이렇게 논리식으로 만들 때는 문자열에 따옴표도 붙여야 됩니다. 컴마하고 분류가 어린이이면서 역시 분류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하고 어린이이면서 지금 이 성인 또는 어린이 이 부분은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화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여기 는 다음에다가 오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맨 뒤로 가서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지금 분류가 성인이거나 분류가 어린이인 자료 여기까지는 잘 추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하고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조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접수월이 5월 또는 이거나를 말하는 거죠. 5월이거나 9월 이걸 말하는 건데 역시 이 부분도 5월로 묶을 거니까 그냥 5월을 먼저 쓰겠습니다. 접수일의 첫 번째 값이 여기선 첫 번째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월만 추출을 해야 되니까 month 함수를 적용합니다. month 접수일의 첫 번째 값이 5월이거나 컴마 month 접수일의 첫 번째 값이 9월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5월이거나 9월인 자료도 잘 추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분류 부분과 그리고 접수월 부분은 뭐뭐이면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nd로 연결해 줘야 되겠죠. 맨 앞으로 가서 and 이렇게 써주고 맨 끝으로 가서 가로 닫고 and에 대한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조건이 되겠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이 and로 묶어져서 잘 처리가 되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문법은 마치 다음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문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뒤에다가 달러를 붙이는 작업이 있어요. 행을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고급 필터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얘는 달러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조건부 서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달러를 붙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간 이렇게 해서 식은 잘 완성이 되었고요.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이름, 분류, 강사명, 강의요일, 정원열만 나와야 되니까요. 이름, 분류, 강사명 뭐 계속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어서 강의요일과 정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뭐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 명령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모두 블럭 설정을 한 다음 메뉴바의 데이터, 고급 필터로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는 이미 지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을 지정하면 되겠고 복사 위치는 나와야 되는 필드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성인이거나 어린이이면서 5월이나 9월의 자료가 나온 건데 지금 여기에는 월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월은 알 수가 없군요. 김영진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김영진은 지금 5월에 잘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조건부 서식은 맨 첫 번째 필드명은 블럭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 번호에서부터 자료를 쭉 다 블럭 설정을 하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블럭 설정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그렇게 아래 방향에서 위로 끌면은 자료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에서 범위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명령을 줘야 행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커말 1급 시험에선 항상 행 전체에 대해서만 서식을 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에도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명령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이 최대값 이건